안녕하세요. 스마트스쿨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참 많은데요. 워낙 복잡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쉽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못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는 분들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려울 게 없는데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액 말만 들어도 복잡할 것 같죠?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감액 제도 때문에 30만 원을 전부 다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69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입니다. 이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는데요. 올해의 선정 기준액은 169만 원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두 분이 사시는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70만 4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이처럼 선정 기준액이 해마다 바뀌는 이유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을 낮은 분부터 70%를 선정하다 보니 해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상위 30%,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이 30%의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초연금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국민연금 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그 중에 노령연금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표현하자면 노령연금이 맞겠지만 지금까지 익숙하게 써온 말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도 다르고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어온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키워드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감액제도입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과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부부감액제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와 같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이유는요.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취지가 바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액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초연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선정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면에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로 인한 기초연금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의 경우 연속해서 60일 이상 체류하시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6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되고요. 입국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이때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외 국민의 국내 경제 활동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국내 계속 거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현재 고정적인 연금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액이 국민연금 급여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92만 원을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240만 원이나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받는데 기초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초연금의 신청 시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날, 즉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청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이 4월인데 그 달을 넘겨서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연금이 5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제때에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요,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도 되고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해도 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에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분증을 먼저 가져가야겠죠.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뺀 금액에 0.7을 곱한 후 여기에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셈이죠. 0.7을 곱한다는 건 곧 30%를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평가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일용 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소득은 무엇일까요? 기타 소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기타 사업소득, 즉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고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 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도 공적 이전소득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시가 표준액으로 6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시가 표준액의 연 0.78%, 월 39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 산정 시 기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입니다. 단독가구이고요.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합니다. 이럴 때 월 소득평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앞에서 살펴본 산식에 따라 0.7 곱하기 200만 원 마이너스 98만 원 플러스 30만 원, 101.4만 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먼저 98만 원을 공제하고요. 그 금액에 0.7을 곱하면 다시 30%가 공제되는 금액이죠. 여기에 기타 소득으로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101.4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선정 기준액 169만 원,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 169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추가되어 선정 기준액보다 많아진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부부가구입니다. 본인이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요.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본인의 소득분에 배우자의 소득분을 합한 금액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월 소득평가액은 137.8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역시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 270만 4천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산이 없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득 환산액은 우선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를 하고요. 금융재산에서 다시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두 개를 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채를 다시 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 0.04를 곱해줍니다. 0.04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로서 연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1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 줍니다. 네, 많이 복잡하죠. 우리가 이것을 능숙하게 계산해내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면 월 소득 환산액을 모의 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일반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전세금 포함입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 기본 재산액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일반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살 때 이 정도의 돈은 비용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금융재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신탁, 그리고 보험상품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 회원권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은 그 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의 가액, 즉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해지면 소득 환산액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선정 기준액을 훨씬 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소지하셨다면 아마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의 기초연금 섹션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설명란에 주소를 넣어 놓았으니 시간 나실 때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주소를 눌러 들어가시면 가구 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건축물, 토지 등등 회원권,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감액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즉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각각에 대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차이 난다는 이유입니다. 단독 가구가 더 많이 들지, 부부 가구가 더 많이 들지, 글쎄요. 어쨌든 20%를 감액하는데 부부 두 사람 합쳐서 20%가 아니라 한 사람씩 각각에 대해 20%를 감액합니다. 만약 두 분 모두 만 65세가 된 경우라면 일단 두 분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70만 4천원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부부의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즉 부부 감액을 하고 나면 24만원씩이 되겠죠. 이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먼저고요. 부부 감액이 그 다음,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마지막입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즉 소득 상위 30%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전까지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들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서 지급했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이전까지는요. 129만원 이상 131만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일 때 기초연금 수급액은 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127만원 이상 129만원 미만의 소득 인정액일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액은 4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 인정액의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마다 2만원씩 기초연금을 감액했던 것이죠. 가령 소득 인정액이 128만 9천원인 D씨의 소득이 3천원 상승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129만 2천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이때 이전 방식대로라면 기초연금액 구간이 변동되어 기존 4만원에서 2만원 줄어든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2019년 1월에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승한 소득 3천원만큼만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더 적게 나오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급여액이 22만 5천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부부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45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의 150%를 넘어서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면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고 A급여가 커질수록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A급여액, B급여액,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국민연금에서 A급여액이라는 것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것, A급여액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 재분배의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보고 기초연금에서는 조금 적게 받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납입하고 오랜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 기초연금액이 삭감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기준연금액의 250%는 75만 원이죠. 이 산식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이 45만 원이면 75만 원에서 45만 원을 뺀 금액 3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연금액이 되고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기초연금액에 대한 감액이 시작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앞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하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니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연금은 매달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최대 50%, 15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20% 삭감됩니다. 한 사람이 수급하면 한 사람만 20% 감액되고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세 번째,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감액제도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린다는 기초연금 원래의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죠. 부디 위의 세 가지 감액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